정민호와 박수진은 서울에서 자란 젊은 부부였다. 두 사람 모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들은 완벽한 가정을 꿈꾸었고 그 중심에는 뛰어난 외모와 총명한 두뇌를 가진 아이가 있어야 했다. 정민호는 성공한 기업가의 아들이었고 박수진 역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왔다. 두 사람은 젊었지만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자녀를 두게 된다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외모를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곤 했다. 그들의 꿈은 단순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여 자신들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박수진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꿈에 그리던 완벽한 가정을 이룰 생각에 들떠 있었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마다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안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 아이는 분명 훌륭하게 자랄 거야. 우린 최선을 다할 거니까. 정민호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본인처럼 잘생기고 키가 크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수진은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은 신생아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했다. 아이를 위해 최고급 유모차를 준비했고 명품 브랜드의 신생아 옷과 침구를 구입했다. 심지어 유명한 아동심리학자와 상담을 받아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까지 계획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드디어 출산 당일이 다가왔다. 토요일 아침 박수진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고 정민호는 그녀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곧바로 그녀를 분만실로 옮겼고 출산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들은 아이가 여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긴급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수진은 놀랐지만 의료진을 믿으며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은 30분가량 진행되었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이를 본 순간 분만실이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의료진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고 몇몇 간호사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그 아이는 예상과 달랐다. 신생아 피부는 희고 깨끗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태어난 아이는 피부 곳곳에 검붉은 반점이 있었고 눈 한쪽은 조금 작아 보였으며 입술이 비대칭적으로 보였다. 의료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건강한 아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박수진과 정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박수진은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내 아이 맞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민호 역시 놀란 듯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간호사가 아이를 건네주려 하자 박수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정민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고 했잖아. 그는 아이를 보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이는 피부 색소 이상과 약간의 기형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유전자 변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성장하면서 교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와 박수진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아름답고 완벽한 아이를 원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난 이런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실에서 끝없는 논쟁을 벌였다. 정민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고 박수진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우린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마침내 정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우린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야. 부모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해. 박수진은 흐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 순간 정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우린 이 아이를 떠나보낼 거야. 박수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래, 그래야 할지도 몰라. 그렇게 그들은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아이를 조용히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다.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길, 그들은 아이를 트럭 터미널 근처의 한 고아원 앞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아직 작고 여리고 눈도 채 뜨지 못한 상태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불어왔고 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덮고 있던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다. 미안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민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가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날 아침 고아원의 한 수녀가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신생아를 발견했다.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수녀는 놀라 급히 아이를 안아들었다. 어머나, 세상에. 누가 이런 가져쓴 아이를.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아이는 이름도 가족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25년 후 그는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 고아원의 수녀들은 새벽 옆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발견된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떨리는 작은 손가락 사이로 약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세상에,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걸까? 수녀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수녀가 급히 담요를 가져와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며 다독였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는 너무 작았고 몸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은 채 불안하게 움츠러들어 있었다. 아이를 살펴보던 원장은 아이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름이 없겠지. 그녀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한지호, 내 이름은 이제부터 한지호야. 환영한다, 지호야. 그렇게 지호는 이름을 얻었다. 하지만 그가 살아갈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지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피부 곳곳에 남아있는 어두운 반점, 조금은 다르게 생긴 얼굴선, 그리고 또래보다 작고 마른 체격까지. 다른 아이들은 처음엔 호기심을 보였지만 곧 낯선 모습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잖아. 아이들 중 몇몇은 그를 놀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호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수녀들은 지호를 보호하려 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상처까지 막을 순 없었다. 가끔은 놀림을 받다 지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곤 했다. 하지만 지호는 자신을 위해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말이 없는 아이가 되었고 혼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 입양을 원하는 부부가 방문했다. 지호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은 한껏 꾸며 입고 정렬에 서 있었다. 오늘은 꼭 나를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몇몇 아이들이 속삭였고 그 속에서 지호는 조용히 서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동안 지호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부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몇몇 아이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지호 앞에서 멈춘 순간 그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바뀌었다. 저 아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녀가 밝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 아이는 한지호라고 해요. 아주 착하고 영리한 아이랍니다. 하지만 부부는 망설였다. 다른 아이들을 더 보고 싶어요. 결국 그들은 다른 아이를 선택했고 지호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지호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여전히 고아원에 남아 있었다. 여러 번 입양될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결국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가끔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다. 김대현과 이미연 부부는 40대 중반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들은 오랜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하고 여러 고아원을 방문하던 중 지호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도 다른 아이들처럼 지호는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김대현과 이미연은 이호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뭔가 슬퍼 보이지만 깊은 눈을 가졌어. 이미연이 속삭였다.
그녀는 지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안녕, 넌 이름이 뭐니? 지호는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다정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지호예요. 김대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호야, 우리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지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입양된 후 지호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김대현과 이미연은 그를 친자식처럼 아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다. 지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학교 생활도 달라졌다. 지호는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특히 과학과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늘 의료 관련 책을 탐독하곤 했다. 그의 꿈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차별적이었다.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도 있었고 몇몇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지호는 서울의대에 합격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축하했다. 우리가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 넌 특별한 아이야. 지호는 그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했고 실습을 하며 경험을 쌓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젊은 의사가 되어갔다. 졸업 후 그는 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으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한 긴급 환자가 실려왔다. 자동차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지호는 의사로서 당연히 수술을 집도해야 했다. 하지만 환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눈앞에 있는 환자는 너무도 낯이 익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지호는 수술실 한가운데 서서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취로 인해 의식이 없는 환자는 얼굴이 창백했고 심각한 출혈로 인해 얼굴 곳곳에 붉은 피가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남자의 이목구비, 얼굴의 구조, 심지어 미세한 주름마저도 너무나도 낯익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불안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른 의료진이 긴급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만 지호는 순간적으로 귀가 멍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환자의 상태는 심각했고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했다. 심장이 급격히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의사다. 감정에 휩쓸려선 안 된다.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메스를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술은 길고도 고된 과정이었다. 환자의 복부 내부 출혈이 심했고 여러 군데 골절이 있었다.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정말 내 아버지인가? 그렇다면 어머니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지호는 환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희미한 이미지, 그릿하지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버려지던 그 새벽의 기억이 떠올랐다. 수술은 무려 5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다. 지호는 지친 기색도 없이 마지막 봉합을 마무리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차분히 말했다. 의료진들은 안도하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그가 수술실을 나서자마자 한 여성이 다급히 뛰어왔다. 그녀는 초조하게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제 남편은 괜찮은가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 그 얼굴, 그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그를 버린 어머니였다. 박수진. 그녀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사라졌고 깊은 주름과 초조한 눈빛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마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처럼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환자는 다행히 수술을 잘 견뎠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박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훔쳤다.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마주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차분한 척하려 했지만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함. 선생님, 저희 남편은 살아날 수 있나요? 박수진은 간절하게 물었다. 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차분히 대답했다.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순간 박수진의 눈이 지호를 향해 정확히 마주쳤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뭔가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기.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지호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가 기억해냈을까? 자신의 얼굴이 남편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박수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호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병실 안에서 간호사가 불렀다. 환자가 의식을 찾고 있습니다. 박수진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서둘러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지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병실로 들어가자 침대 위에 남자가 미약하게 눈을 떴다. 정민호. 지호는 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그저 한 명의 환자로만 대해야 할까? 박수진은 정민호의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괜찮아? 의식이 돌아왔어? 정민호는 힘겹게 눈을 깜박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병실 입구에 서 있는 지호를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마치 오랜 기억이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 누구지? 정민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호는 짧게 대답했다. 담당 외과의 한지호입니다. 정민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네, 내 목숨을 살려줘서. 하지만 박수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지호를 바라보며 뭔가를 깨달으려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점점 피가 사라졌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너? 지호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병실을 나섰다.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반응,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떠날 것인가? 지호는 병실을 나서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는 몇 번이나 차분해지려 애썼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마침 간호사가 다가와 그를 불렀다. 한 교수님, 괜찮으세요? 지호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문제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세요. 그는 다시 한번 병실을 흘깃 바라보았다. 박수진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정민호는 여전히 누운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호는 병원을 나와 한적한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머리를 짚으며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지?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잊으려 했던 사람들, 한 번도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가 이제 그의 환자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도 그의 손으로 생명을 구해낸 환자로.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아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 기억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그들을 만나야 할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야 할까? 25년 전 그들은 자신을 버렸다. 차가운 새벽, 작은 담요에 쌓여 홀로 남겨졌던 기억. 그 순간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김대영과 이미연, 그의 양부모는 그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부모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걸까? 다음날 아침, 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며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한 병실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다시 그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박수진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지호를 쳐다보았지만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한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지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수진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지호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개인적인 질문이요? 박수진은 마치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부모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지호는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는 손끝을 움켜쥐고 미세하게 떨렸다. 지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제 과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박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이미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확신할 용기가 없었다.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와 박수진을 불렀다. 환자분이 찾으십니다. 박수진은 마치 도망치듯 병실로 들어갔다. 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버려졌던 그날, 고아원에 남겨진 서류들, 입양되기 전의 기록들, 모든 것이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끝낼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지호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자신을 버렸던 부모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차갑게 외면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모든 걸 끝내야 할까?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의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 내내 그의 심경은 온통 한 병실에 쏠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병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정민우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박수진은 남편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녀는 지호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한 얼굴이었다. 지호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건강을 위해 식사 조절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는 마치 평소와 다름없는 의사의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민호와 박수진의 눈빛은 그를 계속해서 쫓고 있었다.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가요? 그 순간 병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 동안 고민해왔던 질문, 그리고 대답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이제는 직면해야 할 순간이 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박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입술을 꼭 깨물었다. 25년 전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박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입을 떼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민호 역시 그의 말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당신들이 버린 그 아이. 지우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박수진은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움켜쥐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닫고 말았다. 지호는 그들의 반응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허함. 박수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정말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겁이 났어.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박수진은 더욱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우린 정말 후회했어. 하지만 그땐 돌이킬 수 없었어. 네가 잘 살고 있길 바랐어. 지호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저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 역시 그분들을 부모로 생각합니다. 박수진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린.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박수진과 정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그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신들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저는 제 길을 걸을 겁니다. 지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 순간 박수진은 흐느껴 울었고 정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아들은 이미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병원을 나서며 지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됐어. 그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